경제 신문을 읽어줘. 22년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인구 줄어 집값 폭락, 가구수는 늘어난다. 작년 총인구 감소했지만 주택시장 수요 핵심 지표인 30세 도달 인구 사이 20년간 증가, 핵심지 주택 수요 늘어날 것. 업계 1인 특화 평면 등 개발, 소유 대신 공유주택 내놓기도. 1인 가구 시대의 건설업계. 급격한 인구 감소 예측에도 불구하고 향후 20년간 주택수는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30대가 2044년까지 증가하고 1, 2인 가구 분화가 예상폭을 뛰어넘고 있어서다. 인프라를 갖춘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치가 꾸준히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업계에서는 코리빙, 공유주거, 실버타운 등 1인 가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혁신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인구 절벽에도 2039년까지 가구수 증가. 19일 통계청 장내 가구 추계와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지난해 처음에 감소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30세 도달 인구는 2044년까지 증가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30세 도달 인구가 주택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수요자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다. 1인 가구 증가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건설업계에서도 중요한 화두이다. 세층, 방 3개, 화장실 2개에 치중하던 평면도 1인 가구 특화 평면 등으로 바뀌고 있다. 롯데건설은 시니어 가구를 겨냥한 고급 실버타운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는 주력 평면인 저용면적 53제곱미터에 1, 2인 가구 최적화한 1.5룸 구조 설계와 침실, 드레스룸, 수납 공간을 적용한다. 저도 예전에 강남 아르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강남 아르젠을 3억 1천에 매입을 해가지고 그거는 한 실평수는 6평, 7평 되는데 YBM에서 근무하는 여자분이 세입자로 드렸습니다. 그때 1000에 130 정도에 받았습니다. 자, 서울 집값 17주째 하락, 지방 하락폭 더 커져. 전국 마이너스 0.19%, 10년 내 최대 낙폭, 서울 도봉 마이너스 0.31%, 노원구 0.28%, 뒤늦은 규제 완화보다 추가 금리 인상이 더 무거워. 아까 말씀드린 강남 아르젠 같은 경우에는 한 8년 전에 샀었는데 그때 3억 1천에 샀었는데 8년이 지난 지금도 한 3억 2천, 3억 3천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거의 값이 안 오른다고 보면 돼요. 월세도 그대로고 주택 가격도 그대로고.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한 가운데 전국 아파트 가격 낙폭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아파트값 내렸다는 거네. 다음 달 뿐만 아니라 11월에 예정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지금 아마 결론적으로 아마 기준금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3.5%까지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파월 등 페드에 의해 가지고 기준금리 예상치가 한 4.5%, 4.6%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창용 한국 총재가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 사이를 한 100pp 정도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와 별개일 수 없지만 별개로 3.5포인트까지 밖에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출금리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금리 이게 결과적으로 다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은 사업자들은 경매 물건을 내놓을 거고 경매를 내놓으면은 그 경매 물건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조 내던진 외국인, 차 배터리는 포기 못해, 강달러 지속에 셀코리아 나선, 외인 주식 비중 30% 선 턱걸이, 고환율 수혜주는 꾸준히 매수, 이달만 현대차 1942억 사들여,
포스코 케미칼, KTNG도 담아. KTNG는 제가 가지고 있네요. KTNG 보면 홍삼, 인삼 뭐 이런 게 있어요. 담배. 그렇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쪼그라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위협하고 국내 기업의 실적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와중에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순매수하는 종목을 주목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환율 수요에 따른 수출 모멘텀을 보유하는 등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코스피 비중 30%선 위험. 고환율 수혜주는 샀다. 자동차와 2차전지가 대표적이다. 외국인들은 현차와 기아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2차전지 기아, 포스코 케미칼도 외국인들의 꾸준히 매수하는 순종목이다. 담배 기업 KTNG도 외국인이 꾸준히 사들이는 종목이다. 다음 FOMC 쇼크 신저가 440개 쏟아졌다. 미국 고강도 긴축에 투심 급속 냉강,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주르륵. 증권가 당분간 하락세 불가피, 코스피 2200선까지 밀렸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 아들, 딸한테 다 줬는데 지금 네이버 거의 100% 넘게 수익이었었는데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네요. 와, 네이버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이야. 미국 중앙의 고강도 통화긴축 정책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국내 증시가 힘없이 밀려났다.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 440개 종목의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국내 증시는 경기 둔화와 강도 높은 통화긴축이라는 이중고에 짓눌리면서 당분간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9원 70전까지 치솟는 등 원화 약세까지 가속화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은 2,830억 원어치, 외국인은 610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국내 증시의 하락세는 불가피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이 사람은 거의 2,000선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통화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는 이번 점도표 발표로 크게 후퇴했다며 페드의 고강도 긴축,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시달리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 추세가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코스피 하단을 2200선으로 예상했다. 대신증권은 아까 이경민 이번 하락 추세의 최저점은 2050선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할 시점이라면서 음식료나 통신 등 방어주, 고환율의 충격이 덜한 자동차, 2차전지, 방산주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연말까지 박스권을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고환율 수혜주나 방산업체 등을 제외하고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종합면 달러 가치 올 들어 14% 급등했지만 진짜 강달러는 이제 시작이다. 달러 독주의 1불 7위안 깨져. 미국의 레이 달리오는 달러 가치가 폭락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금을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대가 안 온 것 같아요. 일본, 유로 등 통화 가치도 급락. 세계 경제 침체 늦빠져 긴축 기조 페드 21일 금리 결정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유력 1%포인트 인상 전망도 20% 육박 결론은 0.75% 달러 가치가 빠르게 치솟으면서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각국은 자국 화폐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강달러 현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신흥국 통화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 올 들어 이집트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18%, 헝가리 포린트화는 20% 폭락했다. 근데 세계 각국의 신흥국들이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자국의 지금 경기 침체가 된다면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들이 죽는다면 금리를 인하시켜가지고 좀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로서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면은 대부분 다 안정적인 미국에다 예금을 하려고 하지. 불안정한 신흥국에
예금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더 뭐 외화가 빠져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신흥국들은 기축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달러 현상의 배경에는 고물가가 있다. 고공행진을 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이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해서 밟으면서 달러 가치를 올랐다. 미국 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가 하락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고 달러 강세도 이때까지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유로화도 지금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경기 전망이 우울하다는 점도 강달러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유럽 중앙은행 ECB는 유로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이달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아르헨티나와 가나는 기준금리를 각각 연 75%, 22%까지 올렸다. 와, 말이 돼. 월스트리트저널은 가능성은 낮지만 1985년 플라자 합의처럼 인위적으로 달러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공동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거는 가능성이 낮네요. 다음, 페드 기준금리 연말 4.4% 전망. 11월에도 0.75% 인상 유력. 0.75% 올렸고 10월에는 없고 11월에 0.75, 그 다음에 연말에는 12월에는 0.5%. 내년에는 결론적으로 한 4.6? 4.6을 최종 기준금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미국의 PCE 지수가 지금 주택, 렌트비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전문가들은 한 내년 중반기, 뭐 2, 3분기에 그때 렌트비가 떨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물가가 확연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 금리 인하는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논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물가 상승률 2%까지 금리 인하 없다. 올해 두 차례 남은 FOMC에서 자이언트 플러스 빅스텝 밟을 가능성. 자이언트 0.75, 빅스텝 0.5. 페드 내년 말 4.6%까지 인상. 미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기존 1.7%에서 0.2%로 낮죠. 실업률 3.7에서 3.8%로 소폭 상승.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야지 지금 저희 적정한 기준금리 테일러 준칙인가?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네, 그러려면은 실업률이 올라야지 적정금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미국 중앙은행이 21일 시장을 전망을 뛰어넘는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선언한 것은 기대만큼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다. 현재 물가 상승률을 꺾지 못하면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우려도 선제적 금리 인상에 나선 배경이라고 꼽힌다. 하지만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 하강 압력이 커져 성장 동력이 훼손되고 실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페드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를 통해 결정한 건 크게 세 가지다. 페드 전망은 장밋빛 지적도. 파월 의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파적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1980년대 초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끌어올리면서 물가를 잡은 초강경 매파 폴 볼커 페드 의장의 회고록을 떠올리면서 Keep at it, 긴축 통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 공급의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 문제도 있었지만 수요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재정 정책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요 이상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기에는 지금 너무 지금 돈을 많이 불어놨어요. 지금. 페드가 고강도 긴축을 하려는 건 높은 물가 때문이다. 페드는 올해 개인 소비 지출 PC 상승률을 기존 5.2%에서 5.4%로 올렸다. 내년 PC 상승률도 2.8%로 이번 2.6%보다 상향 조정됐다. 짐 캐런 모건스탠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페드는 노동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시장은 믿지 않고 있다. 될 리가 없지. 실업률은 페드 전망보다 더 많이 오르고 경기 침체 위험성을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